토요일입니다. 비가 최근에 며칠 와서인지 동네산에서 아프리카의 느낌을 느낍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옷 입은 거 캐나다에서는 많이 보는 일인데 옷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쁘다. 오늘 정말 나오기 힘들었는데, 아니 싫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어쨌든 꾸역꾸역 무조건 하면 돼. 그 옷 입고 신발 신고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무조건 나오면 됩니다. 돼. 아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요즘 탁구를 많이 쳤더니 막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오늘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시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성식아, 너 자꾸 성공하는데 좀 듣기 좀 거시기하다. 성식이, 너는 성공한 적 있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있다. 크게 한 세네 가지. 우선 첫째는 제가 영어옹변 대회 고등학교 때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예선 탈락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전국을 휩쓸어서 대학부 1등. 그게 이제 첫 큰 성공이었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굿모닝 팝스. 분명히 성공한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오성시 국제학교 유학 프로그램,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근데 실패한 걸 얘기하면요, 훨씬 많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영어옹변대회도 예선 탈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그다음 뭐 장려상, 그다음 그래갖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고, 굿모닝 팝스도 제가 그만두려고 몇 번 했거든요. 그만두려고 몇 번 했다가 이게 내 마음대로 그만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해갖고 나중에 뭐 여러분 뭐 인정하다시피 성공한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유학 프로그램. 왜 뜬금없이 이제 뭐 영어 선생이 갑자기 유학 사업을 하게 된 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 그 한국에 와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적응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일이었죠. 벌레가 많네. 안 되겠다. 모기가 약을 좀 치고 그렇게 갖고 이제 시작한 일이 유학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건가? 오렌지 향 없네? 다 썼네? 없어지나? 저절로? 이것도 모기약이다. 마이키파, 이거 모기 없애는 약 아닌가요? 이 가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하게 된 그 유학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본질을 간과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남들이 정해준 어떤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유학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이제 이렇게 부모 없이 아이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이제 뭐 1년이나 2년이나 또는 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대학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학 사업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우선 첫째, 모집.
어떻게 이제 오늘 모집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딱 생각을 하면은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신문 간지 많이 나오죠. 오히려 팔을 못 들여서 이렇게 뭐 찌라시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다가 뭐 오성시 국제학교 뭐 당신의 아이를 책임집니다 뭐 이런 데 썰레 하는 거, 그다음 뭐 홈페이지 만들고, 그다음 뭐 블로그 만들어서 뭐 유명 블로거한테 뭐 비용을 지불하고 뭐 그거를 뭐 글을 쓰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뭐 또 내지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유학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그 유명한 뭐 학부모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동네에다가 뭐 그 부녀회에다가 뭐 이런 뭘 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뭐 네이버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하고, 또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은 뭐 옛날 얘기죠. 네이버 링크 그래갖고 뭐 이렇게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밑에 파워 링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집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저는 항상 오늘 제가 두 가지, 와 진짜 목이 많다. 벌써 가렵네. 두 가지만을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는 본질을 꿰뚫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방식에 맞게 내 방식대로 창조적으로 무엇을 하자. 자, 오늘 딱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모집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모집. 뭐 마케팅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피자 가게를 열어도 마케팅이 중요하고, 모든 게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알리고 사람 와야 그다음 뭐를 하지, 그죠? 내가 맛은 자신하는데 그다음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학이라는 게, 유학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 문화는 일반적인 학부모보다는 더 잘할 테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은 당연히 현지 문화는 처음에 간 엄마들보다 당연히 나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낫죠. 한국에서 기러기 엄마가 애들을 이렇게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기러기 엄마가 그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죠? 불안하니까. 내 자식을 남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만 확실하게 한다면,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은 부모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직업과는 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근무 시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부모가 무슨 근무 시간이 있어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그 부모입니까? 그 말이 안 되지. 1년 365일 부모지. 부모의 역할만 정확히 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일이 쉬워, 그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광고한다고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광고한다고 될 일이냐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자 가게, 그게 광고한다고 될 일입니까? 되게 도움은 되지,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진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맛이 다는 아니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이 꼭 다는 아니고 맛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는 그 피자의 맛뿐만 아니라 그 피자 가게의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장의 그 친절 마인드라든가 뭔가 특징적인 거, 그런 것들이 그 맛을 전부 다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피자 맛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힘들더라고요. 이 오성식이가 이제 학부모를 만나가지고 우리 오성시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한 달을 이렇게 싸돌아다니는데요, 딱 한 명 봤어요. 한 달을 싸돌아다니는데 딱 한 명 모았다니까. 진짜 고마웠어요 그분. 왜냐면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뭘 믿고 여길 보내지?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저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한 명을 가지고 잘하면 새끼치고 새끼치고 새끼가 또 새끼치고 할 거 아니에요. 전 그 생각이었다니까. 저는요, 무슨 사업을 구상하는데 뭐 돈이 없다, 사업 자금이 없다, 운빨이 안 따른다. 저는 당사자한테는 맞아,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런 거 어딨어. 사업 자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뭐 10,000원짜리 사업을 하면 당연히 1,000원이 부족하지. 예. 자본금이 내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10,000원짜리 사업을 구상해. 당연히 사업 자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오성시가 헬리콥터 만드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려고 그래. 당연히 돈이 없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내 주제에 맞게 내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10이나 50 이내에서만 항상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상 새끼치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는요, 10년 내에 뭐 하겠다는 생각 안 갖습니다. 미니멈 10년. 미니멈 10년.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법칙이거든요. 그 진짜 맞아요. 10년까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10년 이렇게 되진 않죠.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적어도 2, 3년, 3, 4년 갈 때는 이렇게 되다가 조금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잠깐 갔다 그러다 10년 넘어가면 이렇게 많이 상승 곡선을 긋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의 일을 경험해 보면 그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작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도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일은요, 본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껍데기, 남의 말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본질을 이해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의 말 듣지 말자. 남의 말 백날 들어봐야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만의 독창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은 남 따라가기 바빠. 그럼 잘해봐야 2등이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남의 말을 아예 듣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참고는 해야죠. 저 오성식이 하는 얘기도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들을 얘기도 있고 안 들을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행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십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간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왜 진리야?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고 가고, 그거 좋은 방법이죠. 그럼 그게 그러면 진리냐? 그것도 진리 아니야. 그럼 바쁜 사람은 여행 못 가? 바쁜 사람 여행 못 가? 아니잖아요. 다 자기의 처한 위치와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과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참고만 할 것이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나? 그래, 잘했다, 박수.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그걸 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춰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절대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남과 다르게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외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팔을 들기가 힘드네. 고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기가 쉬워요. 나는 우리 그 사무실 앞에도 보면 그 조그만 그 가게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피자집 들어와서 망해. 그 다음 뭐 치킨집 들어와서 망해. 하여간 돌아가면서 망해. 근데 딱 보면은 이것도 망할 준비하고 또 들어오네. 그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똑같은 걸 하지? 아니, 그리고 우리는 꿈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서울대학 가자, 아니면 연세대학 가자. 서울대학이 1등이고 연세대학이 2등입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안 그런데 다른 대학이지.
다른 대학이지. 그리고 그냥 남들이 조금 거기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가? 뭐 좋은가? 뭐 좋거나 말거나. 아니 다른 대학.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조금 뭐 돈 벌면 뭐 어디 가서 산다. 그다음 몇 평 아파트 가서 산다.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그런가? 진짜 그래요? 아니라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예. 나만의 방법. 뭐 유튜브를 봐도 뭐 구독 눌러주세요. 뭐 알림 눌러주세요. 뭐는 힘이 됩니다. 뭐 고정 멘트가 있잖아요. 그런가? 그런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그 옛날에 굿모닝 팝스는 제가 항상 뭐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꼭 행복하십시오. 그래. 영어를 빙자해서 행복을 팔자. 그게 굿모닝 팝스의 모토였잖아요. 그게 모토였잖아요. 지금 유학 프로그램은요. 부모를 대신해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방법을 아이들에게 또 부모에게 알려주자. 우리 OSS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영어 가르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그 꼬마 때 어린 아이들이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왔다. 시간이 가면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잘만 지내고 안전하게만 지내고 행복하게만 지내면 영어는 저절로 돼. 그 나이 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아이를 돌봐주는 거. 그것만 중요해요. 그 저희는요. 한국에 계신 부모 돌봄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매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해요. 애들 유학 보내가지고 애들 영어 배우라고 보내는데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더 많은 것을 깨우친 것 같다. 자식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저는요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돈 한 푼도 광고료를 지불하고 해본 적이 없다고요. 무슨 설명회도 해본 적도 없고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있었는데 아니더라고. 그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파워링크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누가 이렇게 여러 명 만나가지고 뭐 안 합니다. 그런 거.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요 저절로 됩니다. 그냥 저절로 소개로. 그 제가 너무나 또 많이 오면은 또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이 나이에 무슨 떼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특징이 오성식이 제 이름을 걸고 직접 한다라는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몇 명의 인원,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해진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게 지금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모집이. 그러니까 굿모닝 팝스도 그렇고요. 모든 게 결국은 본질.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는요 너무나 본질을 간과하고 사는 게 많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로서는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토플 시험도 그렇고. 토플 토익 시험을 왜 봅니까? 그 사람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토플 점수 높고 토익 점수 높은 사람들이 토플은 이제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고, 토익은 토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토익이잖아요. 그러면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영어 회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가 훨씬 유창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토익 점수 높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던가요? 그럼 왜 안 그렇죠? 토익 점수 높여주는 그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뭐 점수 따는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는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막 들으면서 이게 본질이 아닌 거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나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운전학원에서 운전 배울 때는 뭐 S코스, T코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뭐 3분의 1 감고 오른쪽으로 2개를 풀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격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 무슨 세상에 무슨 인생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전 정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이런 것도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냐면 폭탄주 같은 거.
폭탄주도 참 슬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본래 위스키는, 좋은 위스키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깁니다만은, 위스키의 본질은 뭐예요? 향 아닌가? 향? 예? 그러니까 위스키는 그 향을 느끼면서 진짜 향 좋다. 이러면서 먹는 게 그게 위스키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근데 이 위스키를 그냥 뭐 뭐에다가 타고 그래가지고 쫙쫙쫙쫙 먹어. 위스키에 대한 모독이죠. 한복 입고 나이트클럽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위스키에 대한 모독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폭탄주는 우리나라가 만든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가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굉장히 한국적으로 만든 비극입니다. 너무 많아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아요.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알아. 해보니까 알겠어. 그 제가 유튜브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안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질을 내가 꿰뚫고 있는 것인가?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헛다리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질문, 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돈 많이 벌고 오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돈 벌어서 그 다음 뭐 하시려고요? 무엇이 성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꼭 돈을 벌어야 행복한 건가요? 돈은 좀 있기는 있어야 되지.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자꾸 접근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자꾸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성공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저는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성공은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 그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보니까 딱 나네. 아이 미안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오늘은 왼손으로 가위바위보. 이게 팔을 못 들겠어 이게. 탁구를 이틀 동안 2시간씩 쳤더니 어깨가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자,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